안녕하십니까, 이성구입니다. 아래 자막 버튼을 누르시면 한국어, 영어, 스페인어 자막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가 직접 만든 것이니 잘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자전거 여행의 매력, 그 첫 번째 시간, 자전거 여행의 매력 중에 가장 큰 것은 바로 자유로움입니다. 제 별명이 자유로운 영혼, 알마 리브레인데 제게 딱 들어맞는 여행이 바로 자전거 여행입니다. 그러면 자전거 여행이 왜 그렇게 자유로운가? 우선 자전거 여행은 캠핑을 동반합니다. 대부분 세계 자전거 여행자들은 거의 다 캠핑 장비를 싣고 다닙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짐을 싣고 다니는 친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캠핑을 하지 않고 그냥 자전거로 이동만 하는 친구들도 있고, 저 또한 그렇게 여행한 경험도 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 캠핑 장비를 싣고 다니는 자전거 여행과 그냥 게스트하우스나 호텔에서 자면서 자전거 여행하는 것을 비교해보면 캠핑을 동반한 자전거 여행이 거의 몇 배의 행복감을 줍니다. 그 이유는 바로 캠핑을 할 수 있는 자전거 여행은 그만큼 더욱더 자유롭기 때문입니다. 자전거 여행과 함께하는 캠핑 생활이 왜 그렇게 즐거운지가 궁금하신 분들은 위에 있는 카드키를 누르시면 그 영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지속적으로 캠핑 생활만은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샤워도 해야 되고 특히 전기를 충전해야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자전거 여행을 한 경험이 있는 저는 지속적인 캠핑 생활도 가능하고, 게다가 저에게는 태양열로 전기를 충전할 수 있는 판넬을 가지고 다닙니다. 그 태양열 충전으로 휴대폰 사용 또는 노트북까지도 며칠 동안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계 자전거 여행자 중에 상당수의 친구들은 거의 호텔이나 게스트하우스 등에 머물지 않고 주구장창 캠핑 생활만 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만나보면 거의 거지꼴입니다. 제가 베트남 사파 지역에 갔을 때 독일인과 프랑스인 두 명이 6개월 동안 캠핑 생활만 하면서 그 프랑스에서 베트남까지 달렸는데 그들은 정말 거지의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과 대화하는 동안 그들은 자기들이 매우 행복하게 여행하고 있다는 것을 표현했고, 저 또한 공감을 강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제가 자전거 여행했던 사진이나 영상들을 이렇게 보다 보면, 즉 추억을 회상하는 거죠. 그러나 놀랍게도 게스트하우스나 호텔에서 잔 기억은 거의 나지 않는데, 그러나 캠핑 생활을 했던 장소들은 저에게 저절로 미소를 짓게 합니다. 다른 여행자들이 여행을 할 때 가장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바로 숙박입니다. 그래서 어느 장소를 가게 되면은 적어도 그 계획에 맞추어서 미리 숙박 장소를 정하고 떠나죠. 그러나 캠핑 장비를 가지고 다니는 자전거 여행자들은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자유롭죠. 제가 2022년 올해 스페인과 포르투갈 두 나라를 자전거로 종주할 것이라고 계획을 하고 한국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전혀 계획에도 없던 모로코로 들어가서 2달간 여행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캠핑 생활을 할 수 있는 자전거 여행자이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짧은 길을 달릴 때도 숙소를 예약할 필요가 전혀 없기 때문에 마음대로 방향과 여정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여행이 왜 행복한가? 물론 여러 가지 의견이 다양할 수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여행의 즐거움은 바로 자유로움입니다. 우리의 일상은 그렇게 자유롭지 못한 경우가 많죠. 일정하게 해야 될 일도 있고 일정하게 가야 될 곳이 있잖아요. 집과 일터, 그곳을 왔다 갔다 해야 되고 그리고 정해진 루틴의 삶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행은 그 일상적인 삶의 틀에서 벗어나서 일탈을 누릴 수가 있기 때문에 더욱더 즐거운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지점에서 왜 자전거 여행이 더욱더 자유롭고 행복한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캠핑 장비를 늘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내가 원하는 곳을 마음껏 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가다가 지치면 쉬고 해가 지면 자고 그것이 어디든 언제든 늘 가능한 것이 바로 자전거 여행이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예는 원래 제가 스페인 까미노 산티아고 델 노르테를 자전거로 달리다가 전혀 알지 못했던 정보를 하나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황소몰이 축제, 산페르민 축제가 팜플로냐라는 도시에서 열린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전거 핸들을 돌려서 그 산페르민 축제를 보게 됩니다. 저는 다른 자전거 여행자들과 다른 특징이 또 하나 있습니다. 대부분 자전거 여행자들은 높은 산을 오르는 것보다도 우회를 하더라도 평지길을 가는 것을 더 좋아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상하게도 높은 산을 오르는 것을 매우 즐깁니다. 제가 콜롬비아의 보고타에서 메데진까지 안데스 산맥을 넘었던 것, 그리고 인도의 국경 소나울리에서 네팔의 포카라까지 자전거를 탔던 것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대만도 그냥 해안길을 달리는 것이 아니라 타이르고에서 대만의 가장 높은 산 옥산을 자전거를 타고 올랐던 것도 제가 그런 높은 산을 오르는 것을 매우 즐기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포르투갈 여행을 할 때도 저는 해안길을 달리다가 조금 지루함을 느껴서 방향을 돌려서 포르투갈에서 가장 높은 산 세라다 에스트렐라를 올라갑니다. 그런데 만약에 캠핑 생활이 불가능하다면 세라다 에스트렐라를 짐 실은 자전거로 오르는 것은 매우 힘든 일입니다. 왜냐하면 세라다 에스트렐라는 숙박시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일반 여행자라면 세이아라는 그 세라다 에스트렐라의 거점 도시에서 차를 빌리거나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산 정상까지 올라갔다가 그날 내려와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아까 제가 말했다시피 숙박시설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캠핑 생활이 가능한 저는 세라다 에스트렐라를 2박 3일 동안 올랐습니다. 혹 그 영상이 궁금하신 분들은 위에 있는 카드키를 누르시면 그 영상을 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짐을 가득 실은 자전거로 높은 산을 올라가는 일은 매우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저도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그 높은 산에 올라서 캠핑 생활을 하면서 눈아래 펼쳐지는 아름다운 대자연의 풍경을 감상하는 그 질식할 것 같은 행복감은 내가 겪는 그 고통을 충분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럴 때마다 이런 행동을 자주 합니다. 미친놈, 왜 이런 걸 좋아해? 힘들어 죽겠네 하면서 마냥 행복해합니다. 제가 친구 부부와 저의 부부가 함께 일본 료칸 여행을 간 적이 있습니다. 일본 료칸은 아름다운 정원을 대부분 갖추고 있죠. 그 순간 나의 친구는 돈을 더욱더 열심히 벌어서 이렇게 아름다운 정원을 갖춘 집을 하나 장만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더라고요. 그 친구는 경제적으로 매우 부유한 친구입니다. 그러나 자전거 여행을 즐기는 저는 그 순간 속으로 혼자서 이 사람아, 세계의 아름다운 자연이 바로 나의 텐트 앞에 펼쳐지는 그런 정원을 나는 갖고 있는데 왜 내가 돈을 더욱더 많이 벌어야 되니? 라고 혼자 생각하면서 혼자 즐겼습니다. 자전거 여행의 매력, 그것 중에 가장 큰 것은 바로 캠핑 생활과 동반하는 자유로움을 만끽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혹 저의 이 영상을 보시고 조금이라도 공감을 느끼셨다면 부디 자전거에 캠핑 장비를 싣고 가까운 곳으로 떠나보십시오. 그리고 아름다운 대자연에서 캠핑 생활과 자전거 타기를 즐기면서 자유로움을 만끽해 보십시오. 또 다른 세상이 펼쳐질 것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자전거 여행의 매력 그 두 번째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아스타 프론토.